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돌봄 공동체가 좀 활성화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면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지자체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김성희 연구위원님 같은 게 서울시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서울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오늘 되게 지역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돌봄에서 사실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 돌봄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걸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협의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뭐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그 지자체 그리고 마을 돌봄기관들끼리의 어떤 협의체들을 시 단위와 그다음에 자치구 단위에서 좀 구성을 했고요. 그걸 온마을 아이돌봄 협의회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마을 활동가나 이제 양육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키움 참여단이라고 하는 것들도 꾸려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고 하는 이 돌봄 기관들이 좀 지역 밀착형으로 좀 운영될 수 있게 하려고 마을 돌봄 자원 연계 기능을 연계 기능을 강화한 모델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특화된 돌봄 모델들을 만들어서 돌봄 인프라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뭐 융합형 키움센터나 거점형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확충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우리 동네 키움센터? 네. 아, 이름이 참 정겹네요. 괜찮죠. 센터님 지금 계신 곳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죠? 맞습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동네 키움센터. 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깝게 올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10분 거리 안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센터가 생겨나고 있고요. 이곳에서 아이들과 만나서 이제 간식도 먹고 심과 놀이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는 곳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금은 긴급 돌봄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온라인 수업도 하고 친구들과 놀이도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동네 키움센터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뭐. 집처럼 편안하게 아이고, 맛있는 밥도 잘못다. 뚝딱.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이곳은 학교도 학원도 아닌데요. 바로 서울특별시에서 돌봄을 위해 운영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도 지역 내 아동들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공공시설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있는데요. 주거지역과 직장이 많은 도심에 있어서 많은 가정이 이른 아침부터 편하게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스케줄에 따라서 자유롭게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번호만 누르면 보호자에게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갔다가 또 다시 오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잘 도착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서는 만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돌봄교사가 간단한 숙제 지도 등의 도움도 줍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했는데 요거로 오르구나. 센터 이용은 월 단위의 상시 돌봄과 하루 단위의 긴급 돌봄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안전을 위해 긴급 돌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어디를 가야 하는데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무도 없었을 때 이용을 하면서부터 이제 쭉 지금 한 1년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또래 친구들이랑도 어울리면서 숙제도 봐주시고 간식도 제공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돌봄 틈새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130여 곳인데요. 그중 영등포 지역에서는 총 8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7, 8호점까지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역 내 아동들의 돌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의 서울형 모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유휴 공간을 좀 발굴해서 공간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을 채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저희는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곳에 계속 확충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긴급 돌봄만 운영할 수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구청과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다양한 프로그램은 할 수 없지만 센터마다 아동자치회 같은 개별 활동도 운영합니다. 오늘 아동자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책장 사용법인데요. 잘 놓지 않고 다른 데다가 놔서 그거를 번호대로 잘 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며 센터 이용 규칙을 직접 세우고 실천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활동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요. 활동을 하면서 안정감을 찾기도 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떨려서 무서운데 여기 오면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있으니까 재밌고 안 무서워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많고 다들 할 것도 많고 책 읽는 것도 재밌어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우리 동네에서 더욱 든든하고 안전하게 돌봄의 걱정이 없어질 날을 꿈꿔봅니다. 저 시설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야, 저게 어떻게 보낼 수 있지? 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경쟁률 셀 것 같은데요, 그쵸? 느낌이. 센터장님 어떻게 네, 저 시설 이용할 수 있나요? 저희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포털이 있어요. 그 포털에 검색하셔서 가장 거주하시는데 가까운 위치한 곳에 온라인으로 예약만 하시면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예약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제, 또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그리고 갑자기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잠깐 이제 아이가 돌봄이 필요하면 올 수 있는 일시 돌봄까지 있어서 다양한 유형제와 시간제로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제한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무제한으로 받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제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가까이에 정말 확장되고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8개나 확충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불편함 없이 이용을 가능하고, 저희가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아동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종일반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것도 사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하는데 이용료는 사실 없고요. 네. 아이들이 먹는 간식비, 중식비는 저희가 이제 이게 규모에 따라 일반형과 또 이제 거점형, 융합형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중식 시설이 지원되는 시설은 아닌 작은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 비용은 받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이 서울 시민이 아닙니다. 제가 경기도민인데 이거 지금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거. 그럼 이거 이렇게 서울시에만 운영되는 건가요? 이러면 저는 좀 속상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지금 정부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유형을 이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는 그 다함께 돌봄센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 이런 서울시 브랜드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진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좋잖아요. 많이 만들어질수록 좋은데. 이거 많아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만들려면 뭔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 김성희 연구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짓는 어쨌든 돌봄 기관이나 서비스를 확충하는 거 이제 지방 정부의 책임인데요. 예. 그 지방 정부에서 이제 돌봄 인프라를 확대할 때 가장 크게 이제 어려움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논의하면서도 중간에 나오긴 했었는데 예산 부족과 사실은 확충할 공간을 확보하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제 예산 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의 그 재정 분담 능력들을 좀 고려를 해서 중앙 정부가 이제 좀 충분한 지원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돌봄 인프라의 지역 그 확충되는 거에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재정 분담력들을 좀 고려한 예산 지원들이 필요한 거와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어쨌든 그 체계들을 좀 마련할 필요들이 있는데 뭐 학교나 어쨌든 공공기관의 유휴시설들을 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기반들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확대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들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양적 확충이 이루어진 다음에 돌봄 서비스 확충은 그 지역사회 돌봄기관 간 연계를 통해서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계를 활성화하면서 서비스 양을 늘리는 것도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돌봄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적 영역으로 들어왔고 이제 돌봄은 공공의 서비스다. 이 공공성의 가치들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공적 돌봄 왜 중요한지 그 의미가 뭔지 좀 최영 교수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게 우리가 흔히 공공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 다함께 돌봄센터나 혹은 우리 동네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대고 그다음에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공립은 아닐 수 있죠.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 투명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적 영역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지역사회 협동조합 형태로 이제 규모가 좀 커지면 정부에서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일부 이제 위탁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공공의 이제 역할이란 부분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라는 게 어느 정도 결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질 확보라는 것도 공공 책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역 간 격차가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뭐 교육 과정이라면 그렇지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놀이 중심의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혹은 심의를 통한 학습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표준화된 과정을 만들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은 좀 다양하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다양성도 확보하면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이런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어떤 좀 역할들을 해줘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우선 그 큰 틀에서 이제 어떤 돌봄 정책을 조금 짜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 돌봄도 뭐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다들 사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하고자 하는 게 추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온종일 도움 체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를 이제 정책 과제로 이렇게 목표를 삼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부처들이 이제 합심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이렇게 비전을 크게 제시를 하면 이제 그 지방 정부에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정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하나를 내려보낸다면 그게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의 읍면동 단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도 차원이 아니고 시군구 읍면동 차원까지 내려가서 우리 지역의 돌봄 자원들이 어떻게 있고 돌봄 시설들이 어떻게 있고 특히 또 봐야 되는 아이들이 어느 시간대에 가장 발생하고 그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따져서 이제 큰 계획의 비전에 맞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짜맞춰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큰 틀의 논의들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돌봄 정책을 그 수립하거나 어쨌든 시행할 때 뭐 비전이나 뭐 아니면 통합된 체계, 그러니까 부처 간의 통합된 체계의 중요성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 돌봄의 뭐 가치 제고나 아니면 우리 사회 굉장히 필수적인 그러니까 돌봄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문제, 필수적인 돌봄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평등하게 돌봄을 분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좀 그 돌봄 정책을 수립할 때 좀 중심 가치가 되고 그 비전이나 그 목표를 가지고 좀 돌봄 정책들이 좀 큰 틀에서 좀 통합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곧 그러니까 공적 돌봄 체계가 필요한 이유기도 하지만 저는 공적 돌봄 정책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방향이면 틀림이 없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가능하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이 느끼시는 또 실제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님이 느끼시는 공공성 강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학부모님 먼저 말씀하실래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의 시기에 결국에는 가정에서 책임져라,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죠. 이런 인식부터 바로 잡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그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돌봄을
정책을 세우고 있는 기관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이런 것들이 좀 통합되는 통합기구를 저는 중앙정부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예산과 정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서 우선 중앙정부가 통합기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시군구, 동까지 내려가서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우리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저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 맞춰서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그렇게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더 촘촘히 세포들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 지역사회, 동네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돌봄의 질이 향상되려면 이제 교사의 질도 사실 같이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점심을 챙겨주고 같이 점심을 먹다 보면 이 휴게 시간에 1시간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정년이 보장된 그런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이제 언제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를 또 고민하게 되고 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면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돌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돌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돌봄 정책 이것이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좀 짧게 재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저는 아까 우리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 이러면은 좀 그냥 집에서 알아서 하는 것 이런 의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교육이라고 얘기했을 때 옛날에는 집안에서 교육을 했었잖아요. 또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국가나 사회가 꼭 책임져야 될 주요 과제로 생각을 하는데 돌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을 해야 예산 투여도 더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나 정부의 적극적인 학교도 마찬가지 협력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돌봄 종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그 한마디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여성가족부가 작년에 돌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우수 사례를 좀 발굴해서 엮은 책입니다. 여기 제목이 마을이 키우는 아이 함께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봄은 비단 부모만의 화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함께하는 것으로 어떤 그 지역 주민들 간에서도 그리고 주민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라든지 정부 차원뿐만이 아니라 기관이나 모든 그런 그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한번 인식 전환하는 계기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그 돌봄을 받는 자의 권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책 입안가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저는 또 성평등 관점의 어쨌든 돌봄 정책들이 이제는 좀 주도적으로 좀 앞서서 이제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마다 정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동 이용에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기준 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맞벌이 한부모의 이런 앞에 어떠한 특별한 단어가 없이 모두가 똑같은 아이들이 똑같은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정보가 더 많이 좀 구석구석 풀뿌리에 깊숙이 들어와야겠구나라고 느꼈고요. 이렇게 많은 정책들과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 학부모들이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가 아직 우리한테 큰 숙제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선 들었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온 마을이 함께 키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자신을 키운 마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고 돌봄은 보편적 가치로 놓고 빈틈없이 가난한 자, 가진 자 또는 맞벌이, 외벌이, 한부모, 양부모 가정 이런
갈라치는 것 없이 나눔 없이 좀 빈틈없이 돌봐야 이 사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오늘 들으면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자꾸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데 왠지 모르게 일반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대상이 좀 수동화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어쩌면 이 돌봄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아이 또는 학생의 어떤 인권과 행복 이게 정말 중심에 놓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돌봄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미국의 정치학자 조앤 트로트는 인간은 누구나 돌봄의 수혜자이며 또 돌봄은 의존이 아닌 권리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유엔 세계 아동인권 선언 또한 아동은 사회 구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의 권리이자 그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우리 사회가 돌봄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모두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더 나은 변화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자기도 학습은 아니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부의 프로세스다. 누구나 해야 하는 필수가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성공적인 성인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